요 이제 AM 7단원, 8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죠. 7단원은 순열, 경우의 수와 순열, 8단원은 조합인데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구분 짓는 게 꽤 까다로워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순열 조합 다 배우고 나서요. 따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순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조합 문제구나 라고 따로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일단 100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가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우면서 해봤을 거예요.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좀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하나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뭐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뭐 주사위에 눈이 나온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몇 가지 나오는지를 세는 그런 경우의 수라는 건데, 크게 골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네, 지각생 이것도 가져가세요. 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갈래를 나눴는데 사실은 좀 그래요. 이거 두 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셀 때 더하기랑 곱하기만 쓰진 않아요. 빼기와 나누기도 쓰긴 씁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만 설명해 본다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대로 용어를 쓰면 좀 그런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각각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M가지, N가지이고, 나는 이 두 사건 중 한쪽,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양자 선택이에요. A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B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A 또는 B 중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뭐 합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 그거 해봤어? U가 ABC고 AB가 서로소, U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AB가 서로소가 되도록 하는 A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기출에 있었어요. 혹시 풀어봤나요? 몇 가지예요? 이거 할 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합의 법칙 개념을 써요. 조금 이제 좀 무식하게 푸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NA가 빵인 경우를 세자. 두 번째, NA가 1인 경우를 세자. 세 번째, NA가 2인 경우를 세자. 마지막, NA가 3인 경우를 세자. U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는 원소가 없는 공집합부터 원소가 3개 다인 전체 집합까지 모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몇 가지고 요게 몇 가지고 요게 몇 가지고 요게 몇 가지면 이걸 만족하는 순서성은 총 몇 가지인가요? 할 때 이 가짓수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덧셈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A 집합 하나 선택했을 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지, 내가 선택한 집합 A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원소가 A만 있는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원소 B만 있는 집합이어도 어쨌든 둘은 뭐예요? 서로 소잖아요. 그쵸? 서로가 뭔지 기억나지? 교집합이 공집합. 따라서 순서상으로 요거 하나, 콤마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 가지 이렇게 세겠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 이런 식으로 A집합과 B집합을 순서상으로 요거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쭉 썼을 때 내가 방금 선택한 얘가
1, 2, 3, 4 중 2번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왜? A집합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정답을 찾는다 하더라도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예요. 그쵸? 겹칠 수 없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덧셈을 한다라는 게 합의 법칙의 이제 골자입니다. 또 깊게 들어가면 좀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구할래. 란 얘기는 이제 이쪽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나 이거 구할래.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분식집에 가가지고 분식과 한식이 있어. 양식도 물론 있어. 분식 종류가 뭐 3가지, 한식 종류가 4가지라고 했을 때, 나 분식 먹을래. 한식은 먹지 않겠다. 그렇지? 나 한식 먹을래. 분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종류만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경우의 수는 3과 4를 더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근데 나는 대식가라서 A와 B를 같이 먹을래. 얘는 보통 뭐 또는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얘는 그리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의미보다는 얘는 양자 선택, 얘는 같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이 묶어서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보통 이제 2개를 곱하잖아요. 이때는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나 분식집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을래. 나 한식도 먹고 분식도 먹을래. 그럼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12가지 나오는 거잖아, 곱하기 해서. 이해가? 그런 식으로 용어적인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어떤 집합을 하나 고를 때마다 1번인지 2번인지를 하나 골라서 그걸 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일 때는 각각을 다 구해서 덧셈을 하는 개념인 거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 되는 거구나, 2개를 같이. 사실 이거는 내가 동시에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동시에가 이제 가끔 학생들이 그 영어로 하면은 at the same time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게 뭔 뜻이야? 이거는 시간적인 동시를 의미하잖아. 그치? 정말 딱 1분 1초 딱 맞는 순간. 근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with의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with. 얘랑 얘랑 같이. 주사위를 굴려. 이 주사위랑 이 주사위랑 똑같은 시간대에 던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개를 같이 던진다.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뭐 햄버거랑 콜라랑 같이 먹는다. 동시간에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먹고 이렇게 한 점심시간에 2개를 같이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 가죠? 이건 다 할 줄 알아, 이거? 이런 게 있었어, 이놈들아. 이거 뭐야? 참고로 이거 정답 구하면 몇 개예요? 이거 뭐예요? NA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B는 어떻게 잡아도 둘은 서로 소죠. 왜냐면 서로 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잡아도 돼요? B는 그럼 몇 종류가 나오죠, 총? B는 어떻게 잡아도 된다. 어차피 얘가 공집합이므로 교집합은 공집합. 따라서 B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8개입니다. 8가지. 이해가죠? 두 번째, A 집합 원소가 1개일 때, 뭐 가령 예를 든다면 A가 원소 이렇게 A 하나만 나오는 경우, 그러면 얘랑 교집합해서 공집합 나오게 하려면 B라는 집합은 A라는 원소가 없어야 돼요. 그쵸? 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가지? 4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A가 A인 경우 4가지, B인 경우 4가지, C인 경우도 4가지일 테니까. 그치? 도합 몇 가지? 12가지.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분명히 알려준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NA가 원소가 2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제 A, B를 제외한 C만 부분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B가 몇 가지? 2가지. 그치? 공집합과 집합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B일 때도 2가지, B, C일 때도 2가지, C, A일 때도 2가지니까 몇 가지 총? 6가지. 끝으로
A가 원소가 3개라는 얘기는 A가 전체 집합 U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 2, A, B, C.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공집합 1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 나오죠. 이거는 1개밖에 안 돼요. 따라서 몇 개 하면 8, 12, 6, 1을 뭐 한다? 덧셈한다는 거죠. 이 합의 법칙. 정답은 27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한 문제에서 고배 법칙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얘를요,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전체 집합 안에 A, B가 서로 소니까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교집합이 없는 상태. 이해가죠? 따라서 저 원소는 각각 A 안에 들어간다와 B 안에 들어간다와 A,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총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들은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바깥에 들어간다. 총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A를 셋 중에 한 군데에 쓴다. B를 셋 중에 한 군데에 쓴다. C를 셋 중에 한 군데에 쓴다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A집합, B집합 서로 소인 거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A를 셋 중에 한 군데에 쓴다. 원소 A가 A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하면은 3가지. B를 쓸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3가지. C를 쓸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3가지. 이 3개의 원소를 같이 써야죠. 그쵸? 이해가요? 3개를 다 이 안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곱한다 27가지. 이해가요? 같은 27가지를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초반에. 자, 문제는 쉽습니다. 후다구닥 할게요. 2번 문제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뭐 묵집바로 쓸래? 니를? 경우의 수를 그냥 뭐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경우의 수는 가위 한 가지, 바위 한 가지, 보 한 가지, 총 몇 가지? 3가지라고 하면 될 겁니다. 혹시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경우의 수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사실 중학교 2학년 측에 나오는 거긴 한데,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경우. 이거 중학생들이 은근히 잘 못해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요, 첫 번째,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을 냈을 때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위 이런 식으로 가위 바위 보 3가지가 있겠죠. 그쵸? 근데 비기는 거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걸 내도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으면 얘가 가위 내면 얘는 바위 내고 얘는 보 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치? 가바보 이런 식으로. 이게 모두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이거 참고로 중2 때 이거 세는데 실제로 일일이 써가지고 몇 가지 나와요 총? 이건 마치 가위, 바위, 보라는 세 글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칸에다가 가위, 바위, 보 셋 중에 뭐 쓸래? 3가지 중에 하나 썼다.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남은 글자 2개겠죠? 남은 글자 2개 중에 뭐 쓸래? 2가지. 마지막 한 가지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같이 쓰기 때문에 고배 법칙 때문에 곱한다. 6가지 나오죠. 그래서 비기는 경우의 수는 총 9가지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0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유형 2번은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것들, 유형 3번은 고해 법칙으로 푸는 것들입니다.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화와 구두 중에서 한 켤레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화 선택하면은 구두 못 신겠네 오늘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구두 신어야지 하면은 운동화 못 신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럴 때 합의법칙 쓴다는 거죠. 6번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간다는 지하철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 건 버스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걸 뭐랄까, 그 뉘앙스랄까? 그런 걸 좀 느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니까 이쪽을 안 하겠군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구하는 건 쉽기 때문에 구하는 건 여러분이 직접 다 하세요. 7번도 보면은 동화책, 소설책, 만화책 중에 한 권만 갖고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르로 본다면은 한 장르만 고르겠군. 나머지 두 장르는 못 고르겠군. 약간 이런 느낌이죠. 8번에 보시면 이거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기 뭐야 나올까?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카드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데요. 3의 배수는 어차피 3, 6, 9밖에 없고 5의 배수는 5와 10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총 5가지라고 쓰면 되긴 해요. 근데 원래 의도는 이런 거죠. 이 또는이라는 말이 아까 했듯이 그 합의법칙에서 쓰는 용어 아니냐. 그렇다면 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를 단순 덧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얘랑 얘랑 겹칠 수도 있지 않나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그게 15의 배수인데 아쉽게도 여기 15가 없거든요. 15의 배수가 없습니다, 한 장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100가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그러면 3의 배수는 총 몇 장이 있고 이만큼 있죠? 계산 한번 알려줬죠. 그쵸? 3분의 100 하면 돼요. 가우스에서 이렇게. 얘는요? 20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5분의 100의 가우스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가지고 33 더하기 20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53 이렇게? 그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15의 배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의 배수만큼은 한 번 빼준다라고 하는 마치 뭐랑 똑같아 이게?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이해 가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 이 아까 얘기했던 합의 법칙 있잖아요. 그치? 합의 법칙이 고1 때는 얘랑 얘랑 덧셈한 다음만 배우죠. 확률과 통계에 가면은 이렇게 배워요. 합의 법칙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1까지는 요게 없는 걸 배워요. 요게 없는 걸 배우니까 얘랑 얘랑 덧셈하면 되는 거죠. 또는 이런 말 나오면. 근데 확률과 통계 가면은 얘랑 얘랑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걸 배워요.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15의 배수는 한번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과 곱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차도 있어요. 보다시피. 겹치는 건 한 번만 세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의 법칙도 있고. 뭐 대표적인 거로는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경우를 구하라 이런 것들. 그러면 전체에서 뭐 홀수만 나오는 걸 뺀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식의 빼기도 있는데 뭐 다 하면 힘드니까 엄밀하게 합의 법칙은 얘를 보통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러니까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하면은 A 쪽 개수 세고 B 쪽 개수 세고 A, B가 같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래 이쪽은 몇 가지, 이쪽은 몇 가지 하고 15의 배수 원래 빼줘야 되는데 이 8번 문제는 뭐다? 10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빼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단순 덧셈하면 되는 거야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거는 단순 덧셈만 배우는 거고 이렇게 확통에 가면은 뒤에 뺄셈 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해 가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노가다 해도 되고요. 9번 같은 경우도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눈의 합이라는 게 4 또는 5래요. 그러니까 4가 나왔다라는 것과 5가 나왔다라는 것은 같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합이 4다라는 얘기는 5는 아니구나 이런 얘기고 합이 5다라는 얘기는 4는 아니구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만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 합의 법칙을 쓴다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10번부터 14번까지는 10번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두 개를 같이 맞춰서 입고 나가나 봐. 두 개를 같이 입나 봐 이런 거죠. 11번 같은 경우도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한 명씩,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을 같이 뽑는구나. 12번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2의 배수,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같이 나와야 된다. 이해 가요?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같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뉘앙스를 좀 살피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의미, 이거는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의미를 좀 이해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102쪽, 103쪽에 있는, 이거 뭐 얼마 안 되잖아. 오늘 끝낼 수 있지 않아? 달려? 이번 중간고사에 의외로 잘 본 친구도 있고 역시나 못 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막 3등급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틀리고 하는 친구가 이번엔 실수를 거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대박난 친구도 있고, 또 1학기 때 공부 웬만큼 안 했는데 점수 웬만큼 나오니까 그거 믿고 이제 막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제 쭉 미끄러운 친구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남아있는 마지막 1학기 기말을 잘 치르려면 얘보다는 PM이나 기출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어? AM은 후다닥 끝내버리자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같은 거 좀 나 연습을 좀 해야겠다 싶은 친구가 있으면요, 요거 AM으로 깔끔하게 된 거 다시 복사해 줄 테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따로 연습하시고 AM은 후다닥 치우고 넘어가자고요. 102쪽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공부하진 않아요. 그냥 다양한 예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그냥 익히는 거지, 부동식의 해기수 이렇게 구해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5번을 보면은 EX 더하기 Y가 6 이하야를 만족시키는 자연수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노가다예요. 하나씩 다 해야겠군. 대신에 기본이 뭐냐면은 이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뭔가 이거 안 셌네? 라는 것과 이거 두 번 셌네? 라는 것이 없도록 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거를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게 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아까 잠깐 봤죠?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겹칠 수가 없고 빠질 수도 없는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집합 순서상 서로소가 몇 개 있나요? 세듯이 NA가 0인 경우, NA가 1인 경우 이렇게 세듯이 또 마찬가지로 보통은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노가다로 푼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가다를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보통은 개수가 절대값이 큰 쪽, x 개수는 2고 y 개수는 1이죠. 절대값은 얘가 더 커요. 그쵸? 큰 쪽에다가 하나씩 분류하는 게 더 빨라요. 작은 쪽에 분류하면은 1부터 6까지 분류해야 되는데 큰 쪽에 분류하면 1부터 3까지 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대값이 큰 쪽으로 분류해서 지금 같은 이 문제는 x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나눠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x가 1이면 대입하면 y는 4 이하이므로 해당하는 y 값은 1, 2, 3, 4에서 총 4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면 된다 이거죠. 2인 경우는 y가 2 이하이므로 해당하는 얘는 y는 1, 2에서 2가지. x가 3이 돼버리면 y는 0 이하인데 자연수는 없죠. 빵가지예요. 이 이하는 볼 것도 없겠죠. 깨죠. 음수 이하니까. 그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2가지밖에 없구나. 총 합쳐서 6가지. 무슨 말 이해 가니? 그런 식으로 부등식 문제는 기본적인 생각은 노가다인 거고, 그걸 어떤 숫자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아까 했듯이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금방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개수가 절대값이 큰 쪽에 맞춰서 차례차례,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1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할 수 있겠죠?
누가 이거를 부등식은 이렇게 풀어라고 배웁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18번 보시면요. 18번이라서 18을 줬나? 이거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요것도 배웠었던 거죠, 여러분. 중1 때. 중1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1 때 어떻게 배웠어요? 아, 더워. 소인수분해. 18을 소인수분해 하면 2가 1개고 3이 2개예요. 2, 9, 18. 그쵸? 그래서 뭐 했던 거 기억나요? 지수에 1씩 더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2의 지수도 1이기 때문에 여기 1을 더하면 1 더하기 1에서 2, 2에다가 1을 더하면 2 더하기 1에서 3, 2 곱하기 3에서 6 나온다. 이렇게 배운 적 있지 않던가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 안 해줬나?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하는, 말해도 되겠죠, 유튜브인데 유튜브 녹화인데, 티처스 알아요? 그 중학교 2학년인가? 좀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왔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걔가 이제 뭐 고등학교 걸 푼다는 거였나? 막 뭐 5번 돌렸고 막 이런 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수학을 얼만큼 잘하는지 그 정모 선생이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떤 자연수를 딱 말해주고서 이거 자연수 약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학생이 딱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표로 그리면 한 줄이 더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애가. 그 말 딱 듣고서 너는 수학을 할 줄 아는 학생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터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 이거 일을 왜 더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요 얘기를 보고서 나도 똑같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거든. 약수가 몇 개야?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뭐 그렇게 수학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걔가 잘하는 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아들도 되게 못하는데, 참고로. 왜 일을 더하는지 혹시 알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표에서 한 줄 더 늘어난다며. 표 그려봐서 알 거 아니야. 니들 이런 거 안 해봤어? 근데 사실은 이게 2의 0제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2의 0제곱과 2의 1제곱. 요게 참고로 1입니다. 3도 마찬가지인 게요. 3의 0제곱, 이게 1이에요. 3의 1제곱, 3의 2제곱을 이렇게 가로, 세로, 표로 만든 다음, 그치? 요건 1이니까 이 둘끼리 곱하면 무조건 다 약수 아니냐. 1 곱하기 1, 1 곱하기 3에서 3, 1 곱하기 9에서 9, 그치? 2 곱하기 1에서 2, 2 곱하기 3에서 6, 2 곱하기 9에서 18. 얘네가 다 18의 약수이므로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보다 한 칸 더, 그치? 지수가 2개지만 하나 더, 지수가 1개지만 하나 더, 이렇게 한 줄 한 줄 더 늘어나서 요 빈칸에 채움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가나요? 이거 참고로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럼 혹시 약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겠어요? 총합? 이걸 다 덧셈하시오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다 덧셈하시오 하면은 다 나왔는데 뭐 덧셈하면 되지. 이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면은 여기에 왜 1이 붙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수의 총합을 이해하면은 여기에 왜 1이 붙는지가 이해가 가요. 이거를 잘 봐보세요. 1 더하기 2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거를 전개하면요. 보세요. 1 곱하기 1. 1 나오죠? 더하기 1 곱하기 3. 3 나오죠? 1 곱하기 9. 9 나오죠? 2 곱하기 1. 나오죠? 2, 3은 6. 나오죠? 2, 9, 18. 나오죠? 뭐야. 이거 전개하면요. 얘네 다 나와요. 이해가요? 따라서 이 값이 바로 약수의 총합이에요. 얼마? 3 곱하기 13, 39 이렇게. 이해감? 그러니까 이 전개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1이 기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이 지수가 2개까지 있으니까 3 하나로도 나눠 떨어지고 3 2개로도 나눠 떨어지겠네. 이런 원리로 이렇게 쓰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분비하는 걸 봤더니 그러네. 약수 다 약수로 나오겠네. 해서 요 전개식을 보면
앞에는 항이 2개고 뒤에는 항이 3개라서 도합 6개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걸 전개한 값이 약수의 총합이므로 이걸 각각 3과 13의 곱으로 봐서 답을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요 2개 다 알아야 돼요. 개수는 어떻게 구하고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역수의 합도 있어요. 참고로 역수의 합.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약수의 역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뭔 말 이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개할 때마다 약수의 역수가 나와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구하면 됩니다. 뭐 지금 어쨌든 내용 자체는 중1 때 배웠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 6번처럼 그 지도에 색칠하는 것도, 이것도 중1 때 해봤죠. 사실 여기서 중1 때 해봤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겹쳐요. 초반에. 순열조합에서도 많이 겹쳐요. 참고로. 거기 색깔 칠하기 문제라고 해서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이웃하는 영역, 그러니까 옆나라죠. 옆나라, 이웃나라,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번 같은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따 시간 되니까 다 니를 풀어잉. A, B, C, D라고 나와 있습니다. 색깔은 4가지 색으로 칠한대요. 보통 색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빨주노초 생각하는데, 그러면 불편해요. 나중에 할 때. 그냥 1, 2, 3, 4라고 하세요. 차라리. 알겠죠? 4가의 색을 각각 1, 2, 3, 4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부터 1, 2, 3, 4 칠하겠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같은 색은 여러 번 칠해도 돼요. 하지만 인접한 국.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 선이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쵸? A는 이만큼은 B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거고, 밑에 이만큼은 C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거니까 A에 어떤 색을 칠하게 되면은 B나 C는 얘랑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색을 칠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초보자용에 알맞게 여러분 교재에는 A, B, C, D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거 없이 A, B, C, D 순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A, B, C, D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맞게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데, 순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웃한 국가가 많은 국가부터 적은 국가 순으로 보통 하죠. 예를 들어서 A는 2나라와 인접해 있어요. 이해가요? A는 2나라. B는요? B는 사실은 3나라 모두와 인접해 있죠. B는 3나라. C는요? C도 3나라와 다 인접해 있어요. 그쵸? D는요? D는 2나라랑만 인접해 있죠. 사실은 원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나 C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칠하는 순서가 원래 정상이긴 해요. 원래는. 근데 보통은 초보자들은 잘 모를 때는 그냥 A, B, C, D 순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해볼까요? 원칙대로 해볼까요? 이웃한 인접국이 많은 나라 순으로? 그럼 B부터 칠할게요.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하면은, 일단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나는 4개의 컬러 중에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드는 걸 칠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됩니다. 하고 나서 헷갈리지 않도록 B에다가 숫자 4를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나 B에 지금 4번째 컬러를 칠한 상태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놓고. 그러면 이제 4는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4는 이제 금지색이에요. 왜냐면 모든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4는 더 이상 못 써요. 색깔은. 그쵸? 그 다음에 C를 칠한다고 하면 C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어요? 남은 셋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래서 남은 1, 2, 3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3가지. 마찬가지인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인 3을 쓰고 이렇게 시작합시다. 자, 그럼 2개는 칠한 거예요. 현재 지금. 그쵸? B랑 C는 칠한 상태예요. A와 D는 약간 뭐랄까 조금 어쨌든 건너에 있는 나라입니다.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A를 칠한다고 생각한다면 4번 컬러 안 돼.
B랑 이웃했으니까. 3번 칼라도 안 돼. C랑 이웃했으니까. 하지만 1, 2번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게 돼. 그치? 그러니까 C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보면 몇 가지? 2가지. 여기에 1을 칠하던 2를 칠하던 D는 그거랑 관계없죠. D도 신경 써야 할 나라는 B와 C밖에 없으므로 B에 칠한 색, C에 칠한 색 이 두 개를 제외한 D에도 2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곱한다. 왜? 모두 칠한다. 동시에 칠한다. 같이 칠한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나 A를 칠할 거고 B는 안 칠할 거야. 이게 아니라 A, B, C를 다 칠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4개를 다 곱한다. 이게 얼마입니까? 48가지인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 까지 하고 1교시는 패스하자. 그리고 2교시에 수녀를 끝내버리자. 아니, 3교시에 끝내버리자, 수녀를. 아니야, 2교시에 끝내버리자, 수녀를. 그리고 내일 조합을 조져버려? 최대한 빨리 끝내서 PM을 빨리 들어가야지, 뭐. 마지막 요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7번 유형은 도로망, 집에서 학교 가는 길, 학교에서 서점 가는 길이 다음과 같이 있대요. 집에서 한 번 지나간 지점, 한 번 지나간 지점이라는 거는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를 갔으니 다시 집에 오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나는 집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이게 좀 짧아서 그런데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뭐 E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다면, 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뭐 A에서 B 갔다가 E 갔다가 C 갔다가 A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A에서 출발했으니 다시 A를 가지 않겠다 이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A에서 C 갔다가 F 갔다가 G 가는 건 괜찮지만 A에서 C 갔다가 F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F 가야지. F 2번 가는 거잖아. 다시 A 가야지. A 2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같은 이 지점. 문제 잘 봐야 돼요. 지점을 2번 가지 않는 건지 경로를 이렇게 겹치지 않게 가는 건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집에서 학교 서점까지 길이 3갈래, 2갈래가 있다.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그쵸?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진만 할 뿐이에요. 그쵸? 무조건. 그쵸? 따라서 학교 가는 방법은 3가지고 서점 가는 방법은 2가지인데, 아니 이 길과 이 길을 같이 가야지 완주를 하죠. 한쪽 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쪽 길만 갈 거야. 오늘은 이쪽 길만 갈 거야. 이러면은 집에서 서점까지 못 가는 거니까. 그치? 이 길과 이 길을 같이 고를 거라서 2개를 곱해야 한다. 뭐 이런 원리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해본 거라서 감각적으로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정도는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